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 어땠습니까? 곧 금리 내려간다, 금리 인하할 거다. 트럼프도 그렇게 몰아갔었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 미국이 그 믿음을 조용히 뒤집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방금 전 보냈습니다. 분명히 내린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말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 속 XRP 코인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똑같은 뉴스를 봐도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들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고요. 우리가 보통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돈을 풀지 졸지를 결정하는 곳인데 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지금 그대로 두기로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금리 동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결정할 때 위원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표를 같이 공개해요.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나는 금리가 앞으로 여기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그 점들을 모아놓은 표라 가지고 이름도 점도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점도표가 조금 이상했어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에 9명은요. 올해 안에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딱 절반 정도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게다가 그 9명 중에 6명은요. 한 번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번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금리를 인하한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금리 인상을 말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의문을 풀고자 하신다면 딱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3월 달에는요.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오히려 한 번 정도 내릴 거다.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정반대로 꺾였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입장이 통째로 뒤집히는 일 역사적으로 봐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정답은 물가에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보통 물가가 1년에 2% 정도 상승하는 걸 적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4%가 넘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럼 왜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필 그 지역이 전 세계 기름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보니까 길목이 불안해지고 기름값이 뛰었고 기름값이 상승하면은 물건을 맘들고 옮기는 비용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종전하네 합의하네 이런 말들이 다가오고 있지만요. 그 전쟁 기간 동안 이미 상승해버린 유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연준이 가진 무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상승할 때 연준이 꺼내는 카드가 바로 금리겠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돈을 빌리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매 달마다 갚아야 될 이자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될 거고 다들 덜 쓰니까 물가도 천천히 식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을 때는요. 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린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미국의 연준이 갑자기 매서워진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겠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물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새로 온 연준 대장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첫날부터 아주 낯선 행동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점을 하나씩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대장은요. 자기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찍었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죠. 가장 높은 사람이, 연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나는 금리가 어디로 갈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부터 미국의 연준이 시장에 미리 힌트를 너무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힌트를 줄이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서 연준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손보겠다라면서 새로운 검토팀까지도 여러 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케빈 워시가 지난 연준의 역사들을 통째로 바꿔나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장면들을 한 개로 모아보면요. 당연히 한 가지 그림이 보이게 되는데 연준이 일부러 속을 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연준이 앞으로 뭘 할지 비교적 친절하게 상세하게 흘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힌트를 보고 미리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힌트가 줄어들면은 시장은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연준이 뭘 할지 모르게 돼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 그럼 시장은 작은 소식 하나에도 변동성이 커지겠죠. 크게 출렁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코인하고 직결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코인 시장에는 말로는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연준이 돈을 풀면 금리를 내렸을 때 코인이 상승한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준만 쳐다봤어요. 곧 금리 내리겠지. 그럼 코인 상승할 거야. 이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도 그렇게 압박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연준은요. 그 믿음의 뿌리를 동시에 두 군데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점. 이 돈이 풀리기만 기다리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신호 자체가 사라진 셈이겠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통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 위험한 자산일수록 먼저 흔들립니다. 코인도 그 위험한 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 전체가 눌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시면요, 또 다른 그림도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연준의 돈줄에만 기대서 오르던 코인들 이제 기댈 곳이 흔들립니다. 그럼 반대로 연준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진 코인들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게 되겠죠. 리플이 그동안 쌓아온 제도권 진입 이야기라거나 규제 문제 같은 것들, 바로 그런 자기들만의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미국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보여준 매서운 표정들은 진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도요, 일종의 시장에 보내는 경고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건 기름값, 유가 때문이에요. 금리 올린다고 기름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물가의 진짜 원인은 못 잡고 경제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종전을 해야 되고, 이게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가지고 유가를 계속해서 떨구는 이런 방법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연준의 위원들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절반으로 갈린 상황이죠.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잡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요,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면서 기름값, 물가를 지켜보는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종전이 확실히 되고 유가가 잡히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경고 슬그머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속 동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연준은요, 금리를 그대로 뒀지만 내린다던 입장을 올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뒤집어 버렸고, 그 배경에서는 전쟁과 기름값이 만든 높은 물가들, 그리고 일부러 속을 안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대장이 있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연준만 바라보면 오른다, 이렇게 쉬운 공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리플은 정말로 연준과 상관없이 버틸 수 있는 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이야기들, 리플이 진짜 들고 있는 카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퇴장당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중심으로 안전하게 운영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 한 번의 실수로서 회복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시장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항상 상승만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하락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되고, 결국에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